전 세계를 조망하며 북방과 서역을 아우르는 외교전을 펼쳤던 연개소문. 그가 보낸 이 사신들에게 고구려의 존망이 걸려 있었다. 따라서 그 사절의 형태는 어떤 의미에선 밀사의 형태로 그저 잠입해 들어가서 소수 정예가 들어가서 서쪽으로 가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쪽 소구도 왕을 아련하는 그런 방식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가 그려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당시 당나라와 서돌궐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싸웠다. 사마르칸트는 동양과 서양의 관문이며 돌궐과 당나라가 대결하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유충지였던 것이다. 이제 사마르칸트 쪽에서는 상당한 정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돌궐의 세력과 당의 세력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인 소구도인들 이 3자가 이제 얽혀 있는데 동돌궐이 당에 의해서 제압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던 서련타마저도 이 당에 의해서 당에 복속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동맹 세력을 구하려니까 이제 몽고공원에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더 서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까지 나가서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시에 있던 그 나라까지 가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 세력을 구해서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2차 고담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당나라군.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안에 있던 당고종이 당의 주력군 6개 부대 중 2개 부대를 철군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연남생의 군대를 완파했던 철륵 출신의 장수 기필하력은 이 명을 받고 황급히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 갑자기 철륵이 당나라의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해야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남성의 군대는 물리치고 평양 쪽으로 쳐들어야 맞는데 남성의 군대를 물리치자마자 곧장 철수를 해서 기필하력은 철륵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즉 6개 행군 가운데 2개 행군이 중간에 철륵적 방을 나섰다는 것은 고구려의 굉장한 그 이득이 됩니다. 제1차 고담전쟁 때의 설현타처럼 당나라를 침공해 결과적으로 고구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된 철륵. 이것이 연개소문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을까? 당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동시에 2개의 전면전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결국 연개소문은 평양 근처의 사수에서 당나라 군대를 괴멸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당나라군 20만 명이 몰살된 엄청난 대적이었다. 또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걸치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했는 그 상태.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아시아의 유목민들과 연합해서 중국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다원적인 세력 균형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연개소문이 추구했던 국제관계에서의 고구려의 위상이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연개소문이 추구한 북방민족과의 연계 전술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1300년) 전
초원과 사막을 건너 펼쳐진 치열한 전쟁과 외교의 드라마. 고구려인의 자취가 선명하게 새겨진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우리에게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교과서다. (665년) 연개 소문이 죽자 그 아들들의 권력 투쟁으로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입니다. 백제는 이미 멸망했고 북방의 유목국가는 당나라에 복속돼서 고구려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내정이 불안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면 필연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만다는 교훈을 역사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것입니다.